라이트 페인팅이 빛을 사용을 해서 그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라이트 페인팅이랑 사진이 할 수 있는 재미난 것, 재미가 있어야지 사진을 계속 찍을 수도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라이트 페인팅 사진작가 김윤선입니다. 일산에서 포토메이커 스튜디오를 하고 있고요. 라이트 페인팅 사진을 하고 있고 라이트 페인팅 코리아라고 하는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지는 한 15, 16년 정도 됐는데 어떤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희한한 사진을 발견했는데 당연히 그거는 CG라고 생각을 하고 신기한 사진이 다 있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라이트 페인팅이라고 하는 장르였어요. 그 장르를 보니까 나도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시작은 엄청 어렵더라고요. 이제 한국 내에서는 이제 장비하고 이런 것들하고 이제 다들 알려진 게 없으니까. 질문 뭐였지? 한국에는 라이트 페인팅이라고 하는 정보가 너무 없어서 라이트 페인팅 하는 사람들을 1명, 2명, 3명 모으다 보니까 라이트 페인팅 코리아라고 하는 팀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이제 공유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촬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 이제 다 나누는 커뮤니티가 지금 되어 있죠. 지금 흔히들 알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제일 라이트 페인팅이 가까운 게 바닷가나 놀러 갔을 때 폭죽 터트리면서 뭐 글씨 쓰거나 LOV 그 다음에 글씨로 뭐 해피 뉴 이어 2023년 그렇게 해서 이제 휴대폰 사진으로 이렇게 많이 남기시는 게 그 이제 대표적인 라이트 페인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진 기법적으로는 꽤 어려운 테크닉이고 라이트 페인팅이 장노출 상황에서 광원 그러니까 브러쉬라고 하는 빛을 사용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크리에이티브 쪽으로 보면 창조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창조라고 할 수 있는 게 컴퓨터 CG에서도 너무나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트 페인팅이랑 사진이 할 수 있는 재미난 것? 재미가 있어야지 사진을 계속 찍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랬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라이트 페인팅이 되게 고급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적으로 보면 일단 노출, 빛이 정확히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도구를 어떤 거 썼느냐, 그러니까 사용 장비들. 아무래도 페인팅은 어두운 데서 할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허공에다가 손을 막 흔들기 때문에 밸런스가 틀어지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거 내 제품을 다 갖고 오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내 손때 묻은 게 있어야지 사람들한테 이게. 네, 일단 제가 SMDB 제품 사용하면서 이제 제일 먼저 접했었던 게 사실 이거 RFN이라고 이게 주파수 타입의 2.4기가 요거 제일 먼저 사용했고요. 제가 이제 스튜디오를 하면서 제일 쉽게 접하는 게 동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동족이면서 리모컨이 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이걸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가 수신거리가 엄청 길어서 중간에 장애물이 나타나도 뚫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100m 정도까지 사용해 본 경험이 있어요. 타 제품들을 제가 다 사용을 해봤는데 일단 리모컨은 수십 번도 넘게 떨어뜨려 봤는데 내구성이 완벽히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구성이 좋고 그래서 사용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리모컨을 맨 처음 접했던 게 RFN4라고 하는 유무선 릴리즈였어요. 촬영을 혼자 하는 게 아닌 여럿이서 촬영할 때 옆에서 도와줄 때 RFN4를 사용하면 매우 좋습니다. 플래시 웨이브 같은 경우는 벌브 모드가 별도로 장착이 되어 있어 벌브 모드를 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일단 라이트 페인팅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라이트 페인팅, 빛을 그린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제일 큰 게 그래서 빛이 될 수 있는 광원. 그게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후레쉬예요. 후레쉬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종류별로 있는데 이런 가운데도 있고 저희 후레쉬가 이런 식으로 보면 하지만 거의 인테리어 되게 많이 하잖아요. 대체적으로 야경 촬영을 할 때 ISO 100에 조리개 8에서 11, 13까지 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ISO를
2스텝 정도 올린다라고 쳐서 ISO 한 400 정도라고 치면 조리개가 5.6에서 페인팅 할 수 있는 초가 1초 내지 2초 안에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주셔서 촬영하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 사진을 보여드리고 그 사진이 어떻게 촬영되는지 기초부터 중급 정도까지 되는 촬영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사진을 찍으려면 툴은 큐브 페인팅 툴이라고 하는 이게 필요하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빛은 어디에 가둬야 된다라고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색으로 해서 이제 가뒀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맞는 구경의 랜턴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랜턴을 사용하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페인팅을 자기가 원하는 페인팅의 그 느낌을 주면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끝날 때 같이 꺼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촬영 방법이에요. 왜 지금 맞춰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불을 킬 때 걸리는 이 시간적인 딜레이가 카메라 노출에서는 그게 다 나오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찍으면 속도가 일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노출이 똑같거든요. 처음에 킬 때 이렇게 키면 여기서 딜레이 때문에 여기 부분이 노출이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촬영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제 암전을 만들어 줘야 돼요. 암전을 만들어 준다는 거는 빛의 간섭이 최대한 없게끔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내가 쓰고자 하는 라이트를 순번대로 갖다 놓고 페인팅을 한번 해주고 이 위치가 두 번째 갔을 때 이렇게 움직여 놓고 두 번째 페인팅,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인팅을 또 다른 위치에 올려놓고 세 번째 페인팅, 이렇게 해서 간단히 촬영이 끝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마찬가지지만 일단 벌브 상황이고, 근데 요거는 꽤 오랜 시간을 해야 되고 모델이랑 아니면 피사체에 대한 게 이제 이동이 없을 때는 조금 더 편하지만 이동이 있을 때는 노출에 대한 값은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위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하고 이 앞쪽이긴 하지만 어차피 여기서 봤을 때 라이트를 켜준 상황에서 카메라 아웃 쪽에서 들어와서 그래야지 이어지는 부분이 매끄럽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쓸면서 나가서 이렇게 해서 촬영이 끝납니다. 우선 라이트 페인팅 촬영을 하기 위해 노출값을 맞춰야 되는데 셔터 개방 상태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노출값을 맞춰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밝은 상태일 때는 ISO 100에 조리개 8로 기본 세팅을 하여 셔터 스피드로 노출을 맞춰줍니다. 기본적인 밝기에서 셔터 스피드가 60분의 1초만 돼도 어두운 사진이 나오지만 개방 상태이기 때문에 개방 시간에 따라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아지기 전까지 노출을 맞춰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진의 경우 약 7초, 8초 정도를 셔터를 개방하고 찍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한 것보다 밝기가 어두웠기 때문에 개방 시간을 약 11초 정도로 조금 더 늘려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찍을 때마다 엎드린 이유는 라이트에 비춰지는 촬영자의 얼굴이나 몸 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사되는 빛에 유의하시면서 촬영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진의 경우 독특한 장비를 사용하는데 이 장비를 광섬유라고 합니다. 광섬유라고 불리는 것은 케이블 다발을 사용해서 피사체를 쓸어내리는 형태의 촬영입니다. 피사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겹겹이 빛을 쌓아가며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응용 형태로 피사체 뒤에서 섬유 다발을 흔들며 마치 불꽃과 같은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의 경우 각각의 피사체에 빛을 비춤으로써 피사체를 그려내는데 어둠에 가려진 피사체를 라이트를 통해 긁어내는 느낌입니다. 이 촬영의 경우 각각의 피사체와 간격 설정이 매우 중요한데 겹쳐서 연출할 경우도 있지만 이번 사진의 경우는 피사체의 간격을 넓혀줌으로써 이런 느낌의 연출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라이트 페인팅 툴과 라이트 페인팅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라이트 페인팅 시연을 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라이트 페인팅 촬영을 모델분들과 함께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토그래퍼 김윤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